자, 지금 몇 번의 실패 끝에 지금 찍기 시작했는데요. 뭘 찍을 거냐 하면요. 제가 이 유튜브에 김연경의 문학 창고라는 채널을 개설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독자는 9,4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딱히 세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의 유튜브 영상들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저의 이 김연경의 문학 창고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저의 사이버 놀이터, 온라인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동창회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났겠죠, 당연히.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하는데, 어느덧 5년이 됐고, 어느덧 구독자가 이 정도고, 뭐 등등등 하니까 재미있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이제 나갈 건데요. 자, 인터뷰는 여러분 총 3종류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면 인터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화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런 서면 인터뷰가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문사를 가죠. 조중동 이런 데를 실제로 찾아가요. 가고 이제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보통은 이제 기자분이 또 있어요. 옆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는 기사가 좀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서로 만날 시간 잡는 게 좀 힘들거나 하면은 한 재작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명왕성은 왜라는 소설책이 나왔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세계일보 그 조용호 기자랑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도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어느 정도 이제 몇 시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3종류의 인터뷰인데, 서면 인터뷰라면은 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질문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질문지가 왔고, 답을 2월 말까지 주면 된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갖고 빨리 써져가지고 그냥 주말에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이 좀 가라앉기 전에, 좀 설렘이 가라앉기 전에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창회보에 들어가는 것이라 저는 동문이에요, 동문. 김연경 동문님인데, 저는 이제 노노문학과 93학번이고, 석사는 제가 97학번이고, 저는 박사도 있어서, 박사는 또 99죠? 예, 99학번입니다. 학번 자체가 3개예요. 자, 3개인데요. 여기 이제 질문들을 쭉 이렇게 해 주셨는데, 기자분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파일에다 이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질문들을 보면서 또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4년, 5년간의 이제 그 인생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진심 지금 네, 5년인 거예요. 4년, 5년, 4, 5년. 아무튼 엄청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거가 또 실감이 나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이제 어떻게 찍게 됐느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찍게 됐다고 하셨는데, 서울대 안에서 마련한 이 강의 지원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는데 굳이 왜 유튜브를 활용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학교 안에 플랫폼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학교는 ETL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를 전 정말 기계치고 이래갖고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막 오류도 많이 나고 해서 그 기계 지원팀 이런 데다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유튜브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찍어 올리면서 연동을 하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유튜브를 또 하던 사람도 아니고요. 기본 기계치예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기계치고, 그 다음에 뭐 SNS도 톡도 안 하거든요. 예. 뭐 또 인스타, 페북, 트윗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트윗은 계정은 있는데 제가 하진 않고, 그래서 이 유튜브도 원래 제가 보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럼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게 되게 쉽게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김연경의 문학 창고 해서 딱 개설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강의 영상을 찍는 거죠. 다 15분 이하로 찍는 게, 올릴 때 15분이 넘어가면 뭐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 말들이 나오길래 그냥 알았어, 15분 이하로 찍을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재밌었는데, 업로드된 영상
영상 수에 비해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적어 보인다. 공들이시는 것에 비해서 반응이 약한 것 같은데 실망스럽거나 기운 빠지거나 하진 않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공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실망할 일이 없고요. 기운이 전혀 빠지지도 않고요. 아우, 내가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좀 나의 그 이른바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또 딱히 사회 활동을 하진 않아요. 뭐 잠을 더 잔다든가 그러게 하기 쉽지.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 주로 아픈 거죠. 이제 뭐 드러누워 있는 그런 상황, 약간 좀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는 역시나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번역서처럼 언젠가는 꾸준히 소득을 가져다주는 소득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박 예감이 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말들을 당연히 써주실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저는 뭐 대박을 당연히 바라지 않고요. 대박이 이 경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이른바 수익, 그러니까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저는 일을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하고요. 이제 강의도 우리 개강하잖아요.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연구자로서 또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도 당연히 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입을 주로 가져다 주는 거는 번역하고 강의인데, 강의료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시간 강사. 저 이제 강사인데 바뀌어서 강사의 강의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강의료가 딱히 저는 적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 노동에 비해서. 근데 제가 번역 인세를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2월 달에 이제 작년 하반기 인세를 제가 받았는데 인세가 2배까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평소 받던 것보다 한 1.67배가 더 나와가지고 제가 솔직히 진짜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돈을 이렇게 쉽게 벌다니 조금 뜨끔. 돈을 쉽게 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제가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책 읽고 이렇게 글 쓰고 이거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라는 것도 이거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고 번역을 사실 시작한 게 아니라 도스옙스키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번역서를 내고 싶어서 출판사에 찾아가서 빌고 계약을 하게 되고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돈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의 상당수는 조금 뭐 아무튼 좋은 일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좋은 일이라는 거는 뭐 기부 같은 그런 일도 있고요. 그쪽으로도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좀 한 며칠이었는데 그래서 요는 제가 이렇게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유튜브를 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건 이제 어쨌거나 뭡니까? 그냥 이렇게 놀이터로 이제 두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일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고 비용이 발생하면 돈이 발생하면 언젠가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뭐 계속 살피게 되죠. 조회수가 어떻고 뭐 구독자는 어떻게 되고 또 구독자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또 흐름에 또 예민해지고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은 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하지는 이제 않겠다. 그 다음에 보고 읽는 것보다 더 막힘없이 말씀을 이어가셔서 깜짝 놀랐다. 대본을 준비하시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이거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동영상 누르고 찍고 있는데요. 노트북에 노트가 있어요. 그 지금 옆을 잡고 보는 거는 노트북을 켜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발표된 경우에는 논문 발표된 별세본, 종이죠. 그거를 이제 갖다 놓고 찍고요. 공부 중이면은 역시나 노트북에 파일이 있죠. 노트북 파일을 보고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찍은 것 중에 뭐 하라리의 넥서스라든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든가 루스 베네딕트의 그 국화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트 정리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 하면 좋은데 좀 시간도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책을 가져다 놓고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라도 그을린 사랑, 사탄탱고, 박쥐 이런 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좀 제가 완전 맛이 간 저로 하여금 맛이 가게 만든 그런 영화들은 좀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씁니다. 메모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보다는 글에 더 비중을 두고, 그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 어떤 역량을 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찍고 나서 쓰든지 쓰고 나서 찍든지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마침 이 김수영인데요. 지금 김수영 전집인데 제가 작년 겨울에 읽고 지금 다시 두 번째 보는데 지금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읽고 이번에는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못했어요. 그때도 이 무렵에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바로 개강이 돼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개강을 하든 말든 어쨌거나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나름대로 있기도 한데요. 자, 5번째 질문은 편집. 없이 생으로 그냥 놓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제작 방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찍고 편집을 하지 못합니다. 편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나마 옛날에는 이 일시 정지 버튼 누르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애가 밥을 다 먹었다든지 뭐 좀 물이 먹고 싶다든지 하면 일어나갖고 이렇게 덜긋덜긋 하고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시 정지 버튼 누르는 법은 알아요. 근데 이 덩어리를 어떻게 편집하는지는 잘 모르고 아직도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않고 지금 편하게 지금 찍는 이 상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과 거리가 먼 과학책도 읽고 이렇게 등등등 하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이제 하시냐. 촬영 시간은 1대1이어도 읽고 사색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사색이란 말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왜 이게 와닿았냐면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고 이어령 작가라고 할까요? 뭐 전 문체부 장관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 말 중에서 젊은이들이요. 이제 그 검색을 멈추고 좀 탐색하고 사색하라. 근데 운이 딱딱 맞는 거예요. 검색, 탐색, 사색. 근데 검색도 필요하고 탐색도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사색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색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음식으로 치자면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을수록 그럼 이제 거한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소화시키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잠을 좀, 원래도 잠이 많지만, 나이 들어서 또 더 많이 이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는 동안에 선택과 집중.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지를 이제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뭐,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다. 이제 이렇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되게 오만한 생각이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정해가지고, 좀 사소한 그런 말들은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저는 아이가 아프면서 그것들을 아주 다 무시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면서 내 공부를 하고 내 일을 하고 내 건강을 챙기는 데만도 이미 너무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딱 조정을 이제 하기로 하고 우선은 보니까 2011년에 제가 애를 낳았는데요. 애를 낳은 이후로 저녁 모임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더라고요. 특강은 한두 번 갔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책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이거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거는 저녁 시간으로 잡거든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시, 7시 정도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죠. 행사를 하고 뭐 그런 경우에 잠깐 짧게 미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른바 술 마시고 술도 못 마시거니와 그런 자리는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세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애가 중학교 입학해서 되게 바쁘기도 했지만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진짜 말로만 듣던 대퇴부골절을 겪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내도록 점심 약속도 한 번 안 잡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조교랑도 밥 한 번 먹어야 되고 뭐 책이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홍대 쪽 가가지고 이 출판사 사장님
평론가하고 밥도 한 끼 먹고 이렇게 점심 정도는 그래도 좀 먹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각별한 이제 사이인 뭐 친구나 뭐 제자나 후배나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시간 잡아서 점심은 한 5번, 1년에, 이게 재작년에 제가 한번 세봤는데 5번인가 이런데 3명이 똑같은 사람인가 그렇더라고요. 2명은 다른 사람이고. 아무튼 요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최소화한다가 있고요. 전화통화는 덜어 했는데 작년에 그 전화통화를 몇 군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신적인데 굉장히 미신적 사고, 그러니까 아주 비논리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놀면 우리 아이는 더 아프다. 그래서 나는 놀면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농담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사죠. 제가 비전임 교수인데요. 저 강의하는 거랑 이제 연구하는 거, 논문을 한 1년에 2편 정도 쓰는데, 이거랑 이제 이 일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행정들, 성적 입력한다든지, 그 다음 뭐 주차증 등록한다든지 이런 거 아주 필수적인 행정 외에는 어지간하면 뭐 간담회라든지 그런 뭐 종강 파티, 개강 파티 그런 거는 역시나 출산 이후로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의 잘릴 수 있죠. 잘릴 수 있어요. 저라도 자르겠어요. 자를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장기화 노래죠.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붙여서 무섭지가 않아. 왜냐하면 더 무서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내가 강의 하나 받는 이 시간 강사 신분으로, 비전인 교수 신분으로 이거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하지 않고 단칼에 딱 잘라버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대체로 이제 읽고 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힘드냐면요. 이게 막 즐겁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 맞는 친구랑 수다를 떨면 2-3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책을 한 권을 읽으면 막 집중해서 읽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재미있을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조금 참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과 맑은 머리인데, 컨디션인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번잡스럽게 일을 많이 만들면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진이 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3년, 3-4년 전부터는 특강도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게 특강은 여러분 돈을 되게 많이 줘요. 한 번 가가지고 솔직히 1-2시간 떠드는데 뭐 한 3-40만 원? 많이 주면 5-60만 원? 지방은 더 줘요. 그렇게까지 하면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책을 써갖고 우리 그 돈 못 벌거든요. 원고 써서는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강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만 하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돈 맛을 들이면 공부를 하고 싶겠니? 안 하고 싶겠니? 어느 순간 제가 그게 정말 현타가 딱 왔는데, 제가 도서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예컨대 까라마조프라고 칩시다. 제가 앉아갖고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또 많은 돈을 벌죠. 뭐 뿌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면, 가령 아이를 안 돌봐도 되면은 그걸 하고 와서 또 공부를 해도 되는데, 이제 집에 오면 엄마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루에 그 5-6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특강도 다 이제 없애기로 하고, 또한 이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는 역시나 또 인세가 풍요롭게 들어와서 이제 그렇기도 한데요. 요는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어쨌거나 선택과 집중을 이거는 딱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이동진이 어디서 한 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각기동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심 범위가 넓으신 것 같은데,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이제 선정하느냐, 그때그때 즉흥적일 것 같지만 이라고 이제 쓰셨는데요. 그때그때 즉흥적인 것도 맞지만은 그 즉흥성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묵어 있다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극장판이 편한데요. 일단 짧으니까 다운받기도 편하고, 근데 TV판이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그 스마일맨 나오는 그게 그게 그 위고의 웃는 남자에서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그 소설 읽기 전에 본 것 같아서, SAC 줄여가지고 이게 스탠드 언론 콤플렉스인데 그 시리즈가 참 좋거든요. 그게 그
TV판으로 이렇게 쭉 같이 쭉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하나당 한 20분 정도인데 영상이 되게 많아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녹아 있다가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또 이제 해 주셨고요. 영상 제목이 너무 이렇게 툭툭 던져진 명사로만 이루어져가지고 좀 어렵고, 이런 제목을 붙인 의도가 있는지 조금 친절한 제목을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뭐, 김연경의 문학창고는 시종일관 되게 불편한, 불친절한 이제 채널이고요. 자막도 없고, 편집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자연 발생적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학기에 저는 이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 가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욱방 잡으면서 제가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응? 까라마조프 읽은 얘기하고 톨스토이 얘기하고 체홉 얘기하고 보르헤스 얘기하고 제가 그게 삶의 낙인데 그거를 못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우울하던 차에 이 김연경의 문학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게 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자연 발생적이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해봤더니 저의 영상 제목은 그 논문 키워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내가 이제 쓰고 싶을 때 이게 핵심적인 것들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도스옙스키 죽음의 집으로부터의 기록, 뭐 푸코, 벤담, 뭐 파놉티콘, 권력과 폭력의 관계, 한병철, 뭐 물음표,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제목을 조금 더 친절하게 붙이려면은 여기도 정성이 요구되고 어떤 문학적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처럼 이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물었더라고요. 이건 뭐,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도스옙스키 좋아했으니까 죄와벌 읽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가지고 중앙대 문창과 가고 싶어 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중앙대 문창과 나오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교사 그거 있죠. 임용 준비를 따로 해갖고 교사가 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중앙대 문창과가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도 좀 많이 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고 싶은데 정말 집을 떠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전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려면은 좀 재수 없는 표현일 수 있지만 서울대 정도는 가줘야지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뭐 자취하고 앞으로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장학금 받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립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대학을 어디 갈까 이렇게 이제 할 때 교수였던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다 전화해서 되게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큰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이른바 이대 나온 여자여가지고 그 지방 여학생이 서울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아신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근데 자기는 집안이 되게 좋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네, 17, 18 난 말 안 듣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뭐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문과를 갈 건지 국문과를 갈 건지 논문과를 갈 건지 뭐 요 정도 고민이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도스옙스키를 이제 쫓아가지고 논문과를 가게 되었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이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먹고 사니까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영상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두세 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죄와벌이에요. 그거 이제 강의 영상은 되게 많은데 강의 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러시아 문학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도스옙스키 갖고 논문도 쓰고 번역까지 내고 그 번역이 잘 팔려가지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어요. 지금 이렇게 찍다가 깨 죽으면 그 많은 인생 누가 받습니까? 제 남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도스옙스키의 죄와벌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죽는데 내가 이게 번역했는데 내 남편이 1도 기여하지 않았는데 왜 저 녀석이 인생을 가져가야 되지? 제가 너무 그때 빡쳐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재산이 남편한테 가지 않게. 그래서 변호사가 저를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보면서 누구시냐고 진짜 그 책 번역한 사람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을 때고요. 결혼 생활이 이제 15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귄 건 10년이지만, 그러니까 더 합치면 진짜 길죠, 그죠? 이렇게 지속돼 보니까는 드는 생각이 남편이 이 죄아벌 번역을 한 줄도 해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있을 때 그 해열제 사다 주고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뭐 밥솥 고장났을 때 밥솥 사갖고 오고 전기 이거 형광등 있죠. 저런 거 나갔을 때 사다가 끼워주고 형광등 없으면 번역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이 오래오래 될수록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죄아벌이 저의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기 영상을 하나 뽑아봤고요. 또 하나는 보르헤스인데요. 이거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초창기 영상이고 제가 그때 창작의 세계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 그 커리큘럼 중에 보르헤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페인 문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보르헤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말 보르헤스에 대한 어떤 팬심에서 되게 열심히 제 딴에는 근데 물론 우리말 레퍼런스지만 찾아서 열심히 읽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 막 그때 날도 추웠고 막 저 입술도 다 터져 있고 줌 수업 하기 전에 찍기도 하고 나서 찍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엉망이거든요. 진짜 얼굴도 되게 엉망이고 지금보다 더 못 찍었을 테니까 강의 퀄리티도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되게 높았어요. 좀 뜻밖이었고요. 그러니까 공리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이런 강의를 찍어가지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쾌감을 준 영상이기도 해서 뽑았고 마지막으로는 그 김영민의 칼럼 요약한 거 그 뜬금없는 계엄 정말 뜬금없는 계엄으로 공동체의 밥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제 비로소 이 자살할 지금 타이밍이 왔는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지금 어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저는 유시민처럼 막 헌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재판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갑론을 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인들 국회 측이랑 이쪽이랑 윤석열 대통령 측이랑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의외로 군인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싶고 변호사는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저것이 변호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못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사들은 저런 식의 화법으로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저 판사라는 것도 체질이 안 맞으면 정말 못하겠구나 싶은 게 계속 앉아갖고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영배 판사랑 이제 그 김영두 판사가 이제 질문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여기 끼고 있더라고요. 종이 이렇게 넘기게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넘기는데 항상 막 이만큼씩 자료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넘기는데 정말로 우리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분석하듯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분석하듯이 본인들이 맡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은 이제 정말 정말 이쪽은 좀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김영민의 칼럼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한편으로는 이번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너무 바쁠 때는 대통령 선거도 안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투표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진짜 계몽령이기도 한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다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땅도 뺏기고 심지어 히토류 그건 또 뭐예요. 광물까지 뺏기고 저 트럼프가 또 보통 머리가 아닐 텐데 참 그거를 보면서 정치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구독자. 근데 제가 이거를 딱히 이렇게 챙기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댓글 달고 대댓글 다는 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친구가 없어갖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또 되게 재미가 있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한강 노벨상 수상 관련해서 찍었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영상에 너무나도 많은 조회수와 너무나도 많은 댓글이 저를 당황하게 해서 로베르트 발저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조회수가 한 500에서 1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이제 있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업 번역가 소설 노문학자라는 영상이 재미있었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언 같은 거 이제 동창회 보니까요. 제자나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도 제가 인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번역 인세가 많이 들어온 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데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랬었고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당연히 교수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되게 조심하는데 저는 저 교수 되고 싶다고, 당연히 서울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학교는 가기가 이제 싫은 나이가 또 한편으로는 된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인데 지금 내가 다른 데 가봤자 15년 하고 나면 퇴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원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뽑아준다는 보장이 있는 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조금씩 대화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이런 강력한 어떤 오퍼들이 오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그게 확실한 건 아닌 거거든요. 된 다음에 그게 되는 거지. 인사 문제라는 건 항상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굳이 이제 다른 대학 공채에 내고 싶지도 않고 지금 아예 이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은 말 맞다는 확률이 1%라도 있지만 아무 데도 지원을 안 하면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번 생에는 진짜 교수에게는 글렀구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 말씀드렸듯이 강이 잘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제 교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사는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건강하기만 하면 이제 결국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어쨌거나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굶어 죽지 않을 것이고, 결국 건강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즐겨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던데, 이게 이제 동창회 신문이다 보니까는 동문 유튜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했던 이동진, 그 다음에 이제 문지역, 유성호의 대멘톡 요거 재밌어요. 요것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설한 것 같은데 이현정 교수의 이 교수의 책과 사람 이거 이제 책 해가지고 되게 이제 요약을 잘 해주는데요. 제가 은근히 채널은 잘 안 들어가요. 그것도 되게 웃긴데. 근데 이제 이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자 끝으로 자유롭게 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찍고 있습니다. 딱 5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딱히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심지어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말입니다. 사강이 이 사강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 너무 이쁘죠, 여러분. 사강이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그 사강이 깨뜨리는 드네브하고 이른바 투샷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옆에서도 미모와 스타일이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강이 이제 인생이 음주라든지 마약도 했나요? 교통사고 이런 것들 엉망이었는데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날린 멋진 한마디가 그거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근데 이제 내가 나를 파괴하는 어떤 양상이 전체 사회의 안녕을 너무나도 해치면은 국가가 개입을 하죠. 대표적인 게 마약입니다. 내가 마약해가지고 나 혼자 망가지겠다는데 왜? 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회 전체가 너무 오염이 되고 아노미 상태가 돼버리니까 거기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내 맘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곧 죽을 건데 한편으로 인생이라는 거는 자살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쎄한 표현을 쓰자면은 보들레르의 시 한 줄만큼도 못한 것이다. 인생이란. 이건 이제 아쿠다가와 류노스케가 남긴 말인데요. 인생이란 보들레르의 시 한 줄만큼도 못하다. 아시다시피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도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인생이란 자살할 가치조차도 심지어 없다. 아니 곧 죽는데 굳이 뭐하러 지금 반대로 옛날엔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어차피 죽을 거 제발 좀 네. 그래서 엊그제도 집에 저는 소방서가 가까워서 이제 자주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 앰뷸런스나 그게 들리는데 구급차, 소방차 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엊그제도 오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관악 여기 진짜 근처인데 보건소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듣자마자 그 자리 나를 좀 주지. 죄송합니다. 그 자리 나를 좀 주지. 직장. 그 다음에 그 인생 나를 좀 주지. 아니 굳이 뭐 하러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대목이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즉 후회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항상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돈을 안 버냐고, 왜 취직을 안 하냐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그리고 반드시 정규직이고 뭐고 조건이 그렇게 막 따질 필요 없이 어쨌거나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제가 볼 때 20살인 것 같은데, 일단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를 졸업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뭐라도 조금 돈을 벌어야지 왜 돈을 안 버냔 말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넘으면 재밥벌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는 일단 사회인인데, 엄연한 사회인인데 왜 돈을 안 법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특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사인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당연히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더 뭘 바라겠어요. 이만큼 키워줬으면 고마운 거지. 그러면 이제 직업을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됐는데, 문학을 하겠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면 돈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학문이든 창작이든 간에 박사학위 받기까지 드는 시간, 박사학위 받고 나서 지금 저도 교수 못 됐지만 태반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직업을 택했다면 반드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직업을 택했는데도 자존심을 지키고 또한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를 하려면은 생활의 모든 영역을 최저생계비로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굴욕감을 갖지 말고, 그건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고 내 취향과 뭐에 따라서 이제 일을 고르는 거죠. 저는 과외를 당연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과외였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억지로 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단하면서 소설 원고료가 나오고 하니까 그 돈이나 과외하는 원고료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조교 같은 거 하면은 조금씩 돈이 나오고 장학금을 좀 좋은 걸 받아서 생활비 지원이 좀 되고 하면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99년도에는 그 돈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2000년도 이쯤에 그 돈 갖고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많은 걸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가난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어떤 용기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문학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하루 이틀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나 자신은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자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화두죠, 화두인데 이런 거에 대한 글들을 조금 써보고 싶은데 논문 말고요. 논문은 뭐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또 러시아 문학만 다루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다양하게 좀 짧지만 좀 에세이 형식으로 써보고 싶은데, 마침 이제 이 책하고는 조금 다른, 이 책의 연장선상에 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어떤 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와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보고 책 내자고 제안하는 데가 없죠. 반대죠.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제발 좀 내주세요 하는데 태자를 맞는, 심지어 태자 맞을 슬픔조차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면 답이 없는 거죠. 무응답이 많아요. 자, 그런데 출판사들도 바쁘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원고의 주제들, 그걸 이제 이쪽 말로는 꼭지라고 하는데 원고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꼭지가 바로 이 자살입니다. 자살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또 떠올리게 되고요. 뭐 도스토옙스키는 당연히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제가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김수영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건데, 김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는데, 사랑, 생활, 설사예요. 이게 다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세 단어. 이게 운이 딱 맞아서 사랑,
생활, 설사, 사랑은 사랑이죠. 굉장히 낭만적이고 한편은 관념적이고 생활은 이제 현실적인 코드예요. 김수영이 이제 직접 겪기도 했고 여기 시들이 그런 걸 제가 지금 몇 개 고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설사인데 설사의 알레고리란 제목의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난놈이네 싶은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설사를 가지고 시를 쓸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를 쭉 읽으면서 이번에 이제 떠올린 거는 우리의 시국하고도 상관이 되죠. 혁명이에요. 혁명. 그래서 이 혁명은 근데 지금 앞에 거는 다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랑, 생활, 설사. 근데 혁명은 히읗이라서 운은 안 맞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좀 끼워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읽고 있는 걸 가지고 좀 글을 쓰고 싶은 좀 정제된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상을 찍은 목적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영상 역시 굉장히 이제 자연 발생적인 영상인데 그 서울대 동창회보에 이 동문 유튜버 제가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버로서 자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열어놓고 수다를 떠는 건데 김연경의 문학창고가 이제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서면 인터뷰를 정리를 하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았고 이참에 이제 요 책은 조금 팔리고 있어요. 계속 많지는 않지만 판매 부수 2자리긴 하지만 6개월 동안 판매 부수 2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팔리니까 여러분들의 약간 관심을 환기하려고 갖고 와봤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품 수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주제에 조금 집중한 그런 글들을 지금 쓰고 싶어서 또 마침 이제 책을 내주고 싶어하는 곳이 있으니까 조금 에너지를 당장은 백치를 먼저 계엄령을 먼저 해결을 하고요. 이제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일 최근에 나온 소설이니까 다시 한번 광고를 합니다. 제목은 푸르디 푸른이고요. 자, 해설은 문지역 작가가 써주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문지역도 한번 광고를 하고 문지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상문학상인가요? 굉장히 젊은 작가가 받았던데 거기에도 또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